자, 우리 아까 프린터 거기 3페이지에 아까 뭐 있습니까? 투자 분석 기법이 5번에 답이 3번에 3번. 네, 그건 좀 수정하시고요. 자, 이제 이번 시간 할 것은 금융도 매년 시험이 기본은 6개 좀 나오죠? 6개. 얘도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단락단락 끊어서 보셔야 돼요, 공부도.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요약집 보니까 123페이지가 있어요. 가장 기본은 먼저 단답형 형태로 암기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해 보자고. 자, 첫 번째 보니까, 요거 묻는 거요. 어떠한 예가 지분이고 어떤 게 부채인지를 먼저 좀 구분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예를 묻는데 그냥 간단히 하자고요. 자, 우리 지분은 영어 나오지? 몽땅 지분이에요. 우리 말로 물은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자인 것만 지분이라고. 반대로 부채인 건요. 영어 중에 특히 B가 붙은 건 몽땅 다 부채입니다. 그 외 대출, 신탁이라든지 또 사채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전부 다 뭐 있습니까? 예, 부채 속에 포함된다 보시고요. 자, 두 번째 보니까요. 두 번째. 요 매자리는 참 좋은 시험 할 건. 요 매자리는 원래 정확한 성격은 이겁니다. 매자리는 지분에 포함될 부채에 둘 다 성격이 있어요. 사실 정확한 표현은. 그러니까 매자리 이런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뭐 있습니까? 매자리를 사면요. 기업은 샀을 때 이걸 나중에 바꿀 수 있어. 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부채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게 매자리입니다. 그래서 매자리는 딱히 부채라 말 못합니다. 이건 좀 따로 빼자고 뺄 때. 엄밀한 의미에서 약간 빼지면 맞지 싶어요. 이거 아무리 봐도. 그래서 매자리는 나중에 뒤에 문장 풀 때 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게 뭐 있냐? 요거 묻습니다. 제도권 금융과 반대가 비제도죠? 공식적 금융 반대 뭐죠? 비공식적 금융이 있어요. 자, 문제 푸는 요령. 제도권 공식적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기관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더 쉬운 말. 무조건 지문서 이 말 나와야 돼.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 말 무조건 나와야 돼. 제도권은. 그러니까 전세가 나왔을 때 금융기관을 통해서 전세금 대출을 해서 이건 제도권이야. 이 금융기관 없지. 그냥 단지 없이 저기 전세 나오죠. 이건 무조건 비제도.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항상 제도 반대 비제도인데 어쨌든 금융기관을 통한다 말만 나왔을 때만 제도권. 없으면 좀 제도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번째 보니까 소비금융 반대 개발금융이죠. 자, 소비금융은 주로 뭐 있습니까? 집을 마하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개발은 집을 짓는 거죠. 주택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공급하기 위해서. 이 말 나오면 전부 다 몽땅 다 여기에 개발금융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요약집 124페이지. 여러분들은 2번에 있는 자, 저당 위험. 이 위험 무조건 시험 나옵니다.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자, 거기 있는 부동산 금융 위험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요. 1번은 그냥 가볍게 말로 합니다. 자, 첫 번째 채무 불행에 대한 위험은 차입자. 조기 상환 위험은 저기 있는 대출자 갖고 있습니다. 고려하시고. 자, 2번. 자, 2번을 이렇게 정리할게요, 제가. 2번을 향후에 여기 더 나을 것 같아. 더 깔끔한 말은 인플레이션이 예상되어진다면. 이건 잘 볼 게 있죠. 이 뒷말이 중요한 거예요. 차입자, 대출자를 구분해서 차입자는 고정금리를 선호하겠습니까? 저기 변동을 선호하겠습니까? 네,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항상 이 말 따라 바로 가지 말고 뒤에 있는 차입자냐 아니면 대출자 반드시 구분하시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대출자는 변동금리를 선호한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 통과 4번 갑니다. 자, 4번. 예, 4번 하죠. 4번도 기억하셔야 되지, 이거? 내가 5년 전에 돈을 빌렸어요. 5년 전에 빌렸던 금리가 뭐냐고, 이게 저당금리. 또는 계약된 거죠. 계약금리 또는 뭐 있습니까? 약정금리입니다. 반대로 현재 시장에 형성되는 금리가 이게 시장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이때 첫 번째는 보니까 계약금리 더 클 때, 즉 시장금리 더 낮을 때고, 두 번째 보니까 시장이 더 높을 때요. 즉 이 말은 현재 이게 보니까 5%, 3%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3%, 5%일 때 차입자 입장에 갈아탈래 말래 묻는 거죠. 자, 기업은 갈아탑니까? 갈아타겠다, 그죠? 이런 걸 보통 뭐라냐? 조기 상환이 유인된다. 유리합니다. 자, 반대로 뭐 있습니까? 니은번 같은 건 분명히 차입자는 계속 갈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원래 대출자는 5% 나한테 받을 걸 가지고 현재 3% 받고 있으니까 이것만큼 손해보겠다, 그죠? 그래서 대출자는 수익성이 그만큼 뭐 있습니까? 떨어지겠네.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동시에 공부하지 말고 나 같으면 딱 한 개만 하겠는데요. 이렇게 마시면 돼요. 어쨌든 시장 금리가 낮을 때 무조건 조기 상환이 유인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문제 풀 때.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5번도 시험기에 많이 내는 거죠. 5번도. 자, 5번은 이 말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되어지면 무조건 화폐 가치 떨어지겠죠. 그래서 손해와 이익을 묻는데 이익은 항상 약자가 무조건 이익입니다. 그래서 손해는 뭐 있습니까? 강자가 손해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대출자와 차입자 있을 때 약자가 차입자죠. 저기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있을 때 임차인이 약자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자, 물론 이걸 실제 시험 내면 이런다고. 예상 인플레이션보다도 실제 인플레이션이 더 높을 때라고 하시면 되거든요. 무조건 예상과 실제 딱 나오죠. 난 무조건 얘가 높게 항상 시험 나오게 돼 있어, 문제가. 그래서 이럴 땐 약자가 훨씬 더 이익을 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저기 있는 7번. 네, 7번. 7번은 보니까 이게 고정금리와 저기 뭐 있습니까? 변동금리인데, 항상 차입자가 대출자에게 지급해주는 금리는 명목상 금리인데, 잘 알지만 고정금리를 한번 정해지면 대출 기간 내내 똑같은 금리를 가는 거죠. 근데 고정금리는 어떻게 산출되는가 하면요. 예, 실질 이자에다가 뭐 위험률 포함해서 상관없으면 어쨌든 예상된 인플레이션 포함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변동금리는 대출 기간의 중간 금리가 변화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항상 기준이 뭔가 하면 기준금리에다가 뭘 포함되는 거죠? 자, 우리 기준금리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 있습니까? CD 금리하고 뭐가 있죠? 코픽서. 여러분, 원래 코픽서는 뭐에 대한 준말입니까? 이 말 준말입니다. 굳이 이걸 번역하면 뭐 있습니까? 비용인데 펀드가 뭐죠? 자금 조달. 인덱스가 뭐죠? 지수. 그래서 우리 말로 번역하면 자금 조달 비용 지수야. 혹시 모르겠는데 이건 제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 은행이 있으면 은행들은 결국 뭐합니까? 하여튼 누군가한테 자금을 끌어와야 돼. 자금을 조달해야 하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이 돈 가지고 여기 있는 차입자의 돈을 빌려주겠다. 그죠? 원래 이런 구조 아닙니까? 기본 구조가. 그럼 은행들이 돈을 빌려올 적이 자금 조달할 때 누구한테 자금 조달합니까? 누구한테? 저축도 있고, 채권도 있을 것이고, 뭐 펀드도 있을 거 등등 쭉 있거든요. 자, 이를 한번 들어볼게. 저축성 금리 현재 보니까 얼마인가 하면 2%, 2%. 요거만 이따 할게요. 요 자금 끌어왔어. 그 은행들이 얘한테 돈을 빌려줄 때 일정한 마진이 있죠? 마진이 만약에 1% 정도 있다 생각되면요. 얘한테 빌려줄 금리 얼마요?
이렇게 되겠다. 그죠? 자, 그런데 항상 은행에서 이 자금을 조달할 때 저축이 있는 돈만 빌려지 않고 채권도 있을 것이고 펀드도 있을 것이죠. 뭐 2.3이 쭉 있을 것 같아, 이걸. 이 조달비용을 전부 다 더합니다. 즉, 가중 평균한다고. 해보니까 이 값이 얼마 된가 하면 2.2%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여기에 뭐요? 여기에 코픽스야. 근데 이 코픽스는 누가 결정하냐? 시중에 있는 9개 은행이 있어요. 은행이 이 연합을 만들었죠. 이게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연합회야. 은행연합회가 이걸 갖다가 뭐 있으면 매달 15일날 발표합니다. 발표한 걸 통해서 은행 이걸 가지고 뭐 있습니까? 일정한 마진을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데 지금 중요한 코픽스를 말 뜻이 이겁니다. 시중에 있는 뭐 있습니까? 9개 있는 은행연합에서 결국은 발표한 이것을 갖다 뭐라냐? 이 코픽스예요. 다만 이만 요거 마시면 돼. 은행들이 자금을 조달한 비용을 가지고 코픽스예요. 요 개념을 좀 기억하시라고. 혹시 모르니까. 그런 데 개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달 15일날 발표해요, 항상. 자, 어쨌든 그래 보시고 중요한 건 기준금리는 대출 기간 중에 변화가 있다 없다. 변화가 있죠, 그죠? 근데 여기 있는 가상금리는 변화 있다 없다. 우리 보통 어떤 분들은 여기 뭐 있습니까? 예, 가상금리를 가지고 사람은 마진 쓴다고. 이 은행에 갖고 가려면 몫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볼 게 뭐 있냐? 예, 8번째입니까? 예, 8번째. 그러면 요거 묻는 거죠. 최초 대출 금리가 낮은 게 누구냐? 변동. 대출자가 훨씬 더 선한 금리도 변동이죠. 요거 아시고 왜 그럴 것인가 그 이유 묻죠? 묻는 순간 무조건 뭐 있습니까? 금리 위험을 누구한테? 차입자에게 전가한다. 거꾸로 시험 낼 수도 있어요. 금리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이 무슨 금리를 시험 내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무조건 변동이에요. 자, 요거까지 딱 기억하시라고. 요 정도까지는. 자, 그 다음에 실제 시험은 여기 있는 2번, 여기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여기 시험 나옵니다. 무조건 둘 중에 한 개 시험 꼭 내야 돼요. 내는데, 자, 이거 묻는 거요. 우리 고정금리에서 은행에 돈을 갚는 방식,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죠. 원리금 상환액이 있는데, 자, 첫 번째 이런 방식이 있죠.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이 있죠. 자, 일단 여기 무슨 방식? 원금 균등. 예. 원리금 균등. 얘는요. 그래서 항상 시험장에 가면요. 요 그림 그냥 그리시라고. 요것만. 딱 요것만. 그래서 자, 요건 항상 물었을 때 초기를 항상 묻게 돼 있거든, 문제에서. 내면 딱 3개만 기억하시면 돼. 첫 번째, 무조건 이거 무슨 원리금 상환액이 큰 순서. 두 번째, 미상환 잔금이 가장 큰 게 누구고? 미상환 잔금이 크단 말은 결국 뭐 있으면 원금 회수 위험이 더 크다 적다. 남아있는 잔금이 더 크대요. 원금 회수 위험이? 이 같은 말이야. 원금 회수 위험 딱 남았고 이거 뭐 있습니까? 미상환 잔금 생각하시라고. 그 다음에 원리금의 누적액. 큰 순서가 뭐냐 묻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고. 1번, 2번, 3번 하자고. 자, 원리금 상환액이 제일 큰 게 제일 큰 거지. 그죠? 1번, 그 다음에 2번, 가장 낮은 게 최정식이죠? 미상환 잔금이 가장 크단 말은 남아있는 잔금이 뭐에서 큰 건데, 앞에 앞방이 적게가 큰 거죠? 그건 결국은 제일 적게가 큰 게 누굽니까?
그죠? 3번, 그 다음에 2번, 1번입니다.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네, 원리검사의 누적이 제일 큰 거는 그만큼 뭐 있습니까? 누구? 왜 그렇습니까? 원금 갚는 건 똑같다고. 다만, 이자 금액인데, 우리 항상 이자는 반드시 남아있는 잔금에다 이자를 곱해주거든? 그 남아있는 잔금이 제일 큰 이게 제일 크잖아, 이게. 큰 것만큼 그만 이자 상환이 더 크다고, 이게. 그래서 누적이 제일 큰 게 얘입니다. 요거 딱 세 개만 기억하시면 돼. 근데 문제는 시험 낼 때 있죠. 이 세 개를 동시에 시험 안 낸다고. 이렇게 이렇게 비교한다고. 또 이렇게 비교할 수도 있어, 문제가. 그러니까, 이거 혼돈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험 칠 때는 무조건 여기 있는 요 거리만 딱 그리시라고. 자, 물론 이때 최정식은 가장 좋은 게 있죠. 젊은 계층이 뭐요? 요거 마시면 돼. 철저하게 여러분들 알 것은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에 대한 차이는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요. 아시는데, 자, 매기 내는 원금 상환액과 그다음 이자 지급액이 있어요. 원리금 균등은 점점점 맞아 원금 상환액은 올라갑니다. 이자 지급액은요 줄고 원금 균등은 매년마다 원금 상환액은 같죠, 그죠? 근데 이자 지급액은 감소하죠, 감소하는데 항상 얘 둘의 공통점을 딱 묻는 순간 오직 이자만 공통점이자만. 그래서 첫 번째 이자가 뭐냐? 맨 먼저 첫 해 1의 이자는 동일하다. 두 번째 뭔가면 이자는 지급액은 점점 뭐한다? 감소한다. 여기 다예요. 근데 둘 중에 아마 2번과 3번 중에 나올 확률이 얘가 60%, 얘가 40%.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둘 다 기억하셔야 돼. 이건 100% 여기 시험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저당 상환 방식은 항상 매년 두 문제예요. 여기서 말로 소문 넣으면 한 문제, 그다음에 계산 문제 무조건. 그래서 이 계산 문제 꼭 푸셔야 돼요. 자, 지금부터 문제 풉니다. 자, 문제 3페이지 1번. 자, 3페이지 1번. 예, 거기 있는 부채죠? 기억 영어 났어, 지분. 니은번 영어지만 비 났어, 부채. 디귿번 사채 때문에 부채. 니을번 정자 때문에 뭐 있습니까? 지분. 다섯 번째 뭐 영어 났어, 지분. 이렇게 하시라고. 자,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변동금리와 고정금리는 향후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거죠. 되는데 그 뒷말이 중요해요. 차입자, 대출자 잘 구분하세요. 차입자 나있지? 나왔으면 고정금리. 대출자 나오면 변동.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2번 보는데 2번 나오면 무조건 시장 이자만 가지고 직원 들으라고. 그러니까 시장 이자가 낮은 뭐 있습니까? 유인되는 거야. 그만 기억하셔야 돼요. 오히려 거기 뭐 있습니까? 시장 이자 더 높은 거죠. 높으면 결국 뭐 있습니까? 은행들은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예요. 조기 상환 유인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3번 보니까 고정금리 대출 시에 금리 하락 시에 차입자의 조기 상환으로 인해서 대출 기간 위험이 커진다. OX. 또 헤매고 또 이거 생각하고 있지. 여보세요. 이거 지금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말입니다. 조기 상환은 누구한테 있다? 위험이. 다시 채무 불행은 누구한테 있다? 차입자. 조기 상환의 위험은 대출자. 지금 이 말 묻는 거예요, 이게. 조기 상환되면 왜 차입자, 대출자는 위험이 있습니까? 그죠? 남아있는 기간 동안 이자를 못 받잖아.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4번. 전세 나있지? 공식, 비공식. 네? 아니, 여보세요. 이 말 없잖아, 이거. 이거 없지? 없으면 멍땅 대 비공식. 이 말이 분명히 나와야 돼, 공식은. 국가에서 인정해준 기간만 돈을 빌려준 게 공식이니까. 비공식이죠?
네, 5번. 연간 이자율이 같은 1년 만기 대출 경우에 대출자는 기간 말에 한 번에 이자 받는 것이 기간이 4번 내는 것보다 훨씬 더 불리하죠. 네, 그래 보시고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장. 3번에 1번 갑니다. 자, 잘 보실게. 고정금리 개념으로서 대출 계약 당시 약정한 금리로 초기부터 만각이 간대. 고정금리 맞죠? 2번 갑니다. 변동금리 뒤에 기준금리 가산남이 변동거죠. 3번. 하여튼 뭐 예상과 실제 나 있죠. 무조건 실제 높게 나 있어. 이거 무조건 누가 불리합니까? 은행이 손해지. 그 다음에 이익은 차익자죠.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인플레가 예상된 뒤에 누가 나 있습니까? 대출자. 그럼 누가 어떤 게 손해됩니까? 변동금리가. 만약 차익자 나면 고정금리.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자, 통상적으로 초기 대출 금리는 고정금리가 변동보다 어떻게요? 높다. 그러면 맞죠? 3번은 5번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자, 4번부터는 여기 넣고요. 요 표. 자, 4번 1번 가자고. 원금균등이란 원리금 상환액이 매년 동일하다. 원리금 상환액이 동일하다. 무슨 방식? 원리금균등이지. 2번 갑니다. 자, 2번은 이렇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자 상환액이 감소한 만큼 원금 상환액이 증가한다. 자, 이 말 아닙니까? 요거 묻는 거지. 원금이 점점점 올라가는 무조건 원리금 균등이건. 무조건. 그러니까 그 말 꽤 많이 쓰는 지문이 꼭 이건 지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리금이 점점 올라가는, 물론 단서가 이자 금액이 감소하면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원리금 상환액 부담이 초기는 적지만 대신 점차 올라가는 무슨 방식? 최정식. 자, 4번 갑니다. 이 4번도 시험 꽤 많이 냅니다. 자, 뒷말이 중요하거든요. 자, 대출 실행 시점 뒤에 LTV가 나오던 디테일 신경 쓰지 말라고. 하여튼 LTV 디테일 나오죠? 나오면, 자, 여기 보세요. 이거 묻는 거예요. 대출 실행 시점 딱 나오면 요거 묻는 거예요. 원리금 상환액은 이 말 묻는 거예요. 말뜻이. 몇 년 경과된 후에 뒤에 뭐 있습니까? 뭐 LTV 디테일 나오죠? 이 말 묻고 무조건 미상한 잔금은 이 말 묻는 거예요. 그 말만 하시면 돼요. 이걸 번역할 수 있어야 돼. 실행 시점 나오면 무조건 원리금 상환액 묻는 거고 몇 년 경과된 후에 나오면 무조건 이건 미상한 잔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물었습니까? 실행 시점에 큰 거, 높은 거 물었죠. 또 10년 후에 경과된 남아있는 잔금 낮은 거 물었죠. 결국 뭐 있습니까? 제일 높은 금액을 내는 건 초기는 원금 균등. 잔금이 가장 낮은 건 원금 균등. 그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점점점 감소하는데. 자, 이거 보면 원리금 점점점 감소하는 게 뭐죠? 원금 균등. 원금 균등. 5번 갑니다. 5번, 1번 갑니다. 자, 대출 잔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므로, 다른 방식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가장 적다. 이 말은 남아있는 잔금의 가장 적은 방식이지. 원금 균등. 2번. 자, 차입자 첫해 월 불입액이 가장 적은 대출 방식은 최정식. 3번.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 방식에 비해서 대출 주부의 첫해 이자 상환액은? 그렇지. 이거예요, 이거. 요거 묻는 거예요. 첫해 이자 금액은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원금 균등 방식은 대출자 청구 볼 때 원금 회수 위험이 원리금 균등보다 적죠? 5번 갑니다. 원금 균등은 원리금 균등에 비해서 전체 대출과 만료 시 누적 원리금 상환액이 더 원금 균등이 적죠? 왜? 남아있는 잔금이 적은 만큼 그만 이자 금액이 적을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시험 내면요. 무조건 3개를 동시에 비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2개씩 비교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요 그림 한 개만 가지고 가셔야 하는 건 이건 무조건 좀 기억하셔야 돼. 또 실제 시험장 가거든. 여기 있는 여기까지는 그림을 딱 그리시라고. 다른 거 더 이상 그리지 말고.
이렇게 문제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책에 있는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의 196페이지로 갑니다. 자, 거기서 뭘 보는가 하면요. 1번은 그냥 그대로 넘어가세요. 1번, 2번, 이건 큰 의미 없어요. 3번도. 자, 1, 2, 3, 4 그냥 쭉 그냥 넘어도 무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5번 198페이지. 지분 금융 물었죠? 자, 1번. 뭐나 있습니까? 신디케이트 영어, 조인트 벤처 영어, 지분, 저당 금융은 부채. 자, 2번은 뭐 있습니까? 신디케이트는 영어죠? 지분, 저당과 신탁은 부채.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영어지? 그죠? 그건 답은 3번 될 것이고, 4번은 신탁금융이 부채죠? 5번은 신탁금융과 저당금융이 부채죠? 그렇게 내용을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6번은 이건 나중에 하겠습니다. 뒤에서 제가 뭐 있습니까? PF를 하면서 그럼 동시에 같이 할 거예요, 6번은.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자, 9번. 9번. 자, 9번부터 할 거예요. 9번 1번. 명목금리가 같으면 연간 유효 이자율은 이자를 계산 시 짧을 수만큼 뭐 있습니까? 높아집니다. 그냥 넘어갈 거 이건. 그런 거 보시고 2번 가볼게요. 2번 여러 설명된 건 요건 무슨 금리입니까? 고정이에요? 변동이에요? 응? 핵심 뭐가 있어? 실질 이자. 인플레이션 나있지? 이건 고정금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예, 4번과 5번은 보실 때 뭘 보는가 하면요. 이렇게 정리하시죠. 4번, 5번은요. LT, 저 뒤에서 할 거예요. LTV는 뭐를 통해 돈을 빌려주는 거요? LTV, 뒤에서 할 건데, T는 2죠, 그죠? V분의 L이죠? V가 뭐요? 밸류죠? 그러니까 가치,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거고, DTI는 뭡니까? DTI는 공식이 I분의 D죠? I가 뭡니까? 소득수. 그러니까 소득을 통해 돈을 빌려준다 쓰면 이건 DTI. 가치에 대해 빌려준다 쓰면 LTV를 가시라고. 그거 마시면 돼. 문제 풀 때. 자, 뭐 굳이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그렇게 저 개념을 좀 정리하시고요. 나머지 넘어가서 자, 우측 가볼까요? 우측의 11번의 내용 중에서 2번요. 2번. 자, 시장 금리가 올라가면 조기상은 유인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요거. 무조건 시장 금리가 낮을 때만 유인되는 거예요. 그 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5번요, 5번. 5번 아니고 3번. 전세와 선분양, 공식, 비공식. 앞에 금융계는 없잖아. 없으면 무조건 비공식.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예. 나머지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가서 12, 13, 14 이건 제가 좀 더 문제 풀겠습니다. 그때 보시고 그 다음에 21번부터 문제를 풀 거예요. 21번부터 이런 게 나오면 제일 좋은 거죠, 사실은. 자, D급번에 답이 있네. 월부금 같은 말이 뭐예요? 원리금 상환액은 이 말이죠. 촉이 많고 혹이 적답니다. 무슨 방식이요? 원검 균등이죠.
자, 그 다음에 22번 갑니다. 22번. 예.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 균등이요. 원리금 상환액 중에 초기에는 이자 지급액이 많고, 원금 상환분은 후기에 많이 지급되는 구조다. 이해되겠습니까? 요거 보세요. 요 그림 보니까, 초기는 이게 더 크잖아. 후기는 이게 더 큰 거지. 그러니까 초기 이자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후기는 뭐 있습니까? 원금 부분이 많이 차지하는 거예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원리금 균등입니다. 2번 갑니다. 원금 균등 상환 조건 경우 만기에 절반인 시점 원금의 절반을 상환된다. 맞죠? 그죠? 근데, 자, 요거 보세요. 우리 보통, 요거 한번 제가 정리해 볼게요. 원리금 균등은요, 요걸 상환 조견표라고, 상환 조견표인데, 상환 조견표는 기본 구조가 있죠. 원리금 균등 1을 가져갑니다. 원리금 균등 상환 조견표 말뜻이 뭐냐? 매기마다 이자 지급과 원금 지급을 이렇게 표로 나타낸 거예요. 요 그림을. 그래서 이때 초기는 분명히 이자 부분이 더 크죠? 후기는 원금 부분이 더 큽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은 이 말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원금의 2분의 1 상환시 시기는 전 기간 중에서 3분의 2 또는 6 내지 70%에 70%. 시간이 경과되었을 때 반을 낸 거예요. 즉 10억이라는 돈을 빌려서 매년마다 돈을 갚는데 30년 동안 돈을 빌렸습니다. 그럼 20년 경과되었을 때 원금 5억을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개념을 좀 기억하시라고. 오히려 우리 거기 있는 2번보다 이게 훨씬 많이 묻습니다. 2번보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에서는 원금의 2분을 상환 시기는 전 기간 중에 3분의 2가 경과되었을 때, 요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번. 원리금 균등은 매기 지불하는 지불액이 일정한 것을 말하며, 이 지불액은 당연히 뭐 있습니까?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그 크기는 대출 원금과 저당성을 곱한다. 뒷말 큰 의미 없고요. 4번 갑니다.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은 쭉 해서 더 많은 잔금, 이 말은 뭐야? 미상환 잔금이죠. 잔금이 더 큰 게 누구죠? 원리금 균등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요. 그 다음에 24번 갑니다. 24번 보니까, 1번. 원금 회수 위험은 둘 중에 누가 더 큽니까? 위험이 더 큰 거. 원리금 균등이지. 그죠? 원금 회수위험 무조건 남아있는 잔금 이 말 뜻이에요. 자, 2번 갑니다. 초기에 자금 회수가 빠른 게 누구죠? 앞방이 많이 갚은 거야? 원금이죠. 자, 3번 갑니다. 이자 수입의 규모가 더 크다. 누가? 이 말은 같은 말, 남아있는 잔금이 더 커야 돼. 원리금이지. 왜냐면 우리 항상 이자는 잔금에다 이자를 곱해주거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최정식은 소득이 증가되는, 증가 상한, 차이도 소득 증가가 상한액 증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채무 불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은, 자, 보세요. 최정식은 만들어진 구조이죠. 젊은같이 집을 샀을 때 초기는 적게 되지만 점점 월급이 올라가면 그러면 이자 부담이 커지겠다죠? 거기에 맞춰진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게 뭐 있습니까? 소득 증가보다 이자 원리금 차익이 더 크면 이건 결국은 나중에 오히려 채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따라서 그래서 4번 때문에 결국 5번이 시험 나온다고. 따라서 최정식 방식은 누가 유리한 거예요? 보유 예정의 짧은 선, 긴 선은? 자, 보세요. 아니, 4번 때문에 5번 나왔다니까? 문제가?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히려 소득 증가보다 이자 상이 더 큰 경우 있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불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짧은 것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보유기간이.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25번. 자, 25번은 물었던 게 뭐 물었습니까? 중도시 원금 상환분이 큰 순서를 나열하라. 이 말은 결국 뭐 있습니까? 네, 반대 보시면 되죠? 가장 제일 큰 게 누구요? 네. 자, 제일 큰 게 뭐요? 예전에. 두 번째. 가장 낮은 게. 단, 뭐 써야 됩니까? 앞에 문제 있는 게 초기에. 앞에 단서 붙어 있어야 돼. 그 다른 금융 조건을 통해서 가정한다. 이 말 쓰지 말고, 초기일 때. 일단 제일 많이 나는 게 원금 균등입니다.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넘어갈게요. 자, D장에 27번은요. 시험 내면요. 무조건 이거 냅니다. 그림. 자, 보세요. 그림은 요거 아니면 요거야. 요거요. 이런 건 쉽게 못 낸다. 이건 낼 수가 없어. 이건 고수가. 이거 말을 못 해요. 왜냐면 이게 잘못되면요. 최정식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뭐 있습니까? 원리건 뭐 있으면 균등이 될 수 있다면 이건 못 낸다. 문제에서. 오직 요것만 딱 내게 돼 있어. 시험에서. 내면 얘는 무조건 원금 균등이야. 요거는 여기 있는 말이 답이야. 여기 원금이면 뭐요? 원금 균등. 원리금이면 그게 답이에요. 그래 가시라고. 다른 글은 못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아무고 이 거리 미는 보니까 이렇게 맞는 거 아닙니까? 곡선형 틀어 이렇게. 그죠? 그런데 그건 쉽게 못 내거든요. 그래서 주로 요 두 개만 기억하시는데, 그냥 우리 과학에 한 번 시험 나왔거든요. 넘어가세요. 큰 의미 갖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맞아고요. 28번 갑니다. 1번. 이자율, 변동 위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출자에서 차입자에 전가된다. 무슨 금리죠? 변동.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3번. 3번처럼 뭐 있습니까? 기준금리가 CD 또는 코픽스 나중에 무조건 변동입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중요하죠. 그죠?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아서 그만큼 뭐 있습니까? 변동 위험을 누구한테? 차입자에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 더 이상 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29번에 1번. 고정금리에서 예상치 못한 인플레 발생하면 이때는 누가 유죄합니까? 차입자죠? 그냥 대출은 손해보죠? 그런 결과 이 대출자는 뭘 선호합니까? 변동을 선호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습니다. D장요. 30번 2번. 핵심 뭐요? 일정 기간마다 금리 변화죠? 무슨 금리? 변동금리. 3번. 시장금리가 점점점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이 돈을 갚습니까? 그냥 가지. 나는 순간 결국 뭐야? 은행들은 수익성이 악화된다.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요. 금리 상승의 자, 요거 4번 설명할게요. 금리 상승에 대한 상한이 설정되면 대출자는 자, 배워볼래요? 자,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우리 변동금리는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죠. 자, 가상금리 1% 돼 있다 가정을 두고
현재 3% 돼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요, 매년마다, 매월마다 인플레이가 1%씩 계속 올라간답니다. 1년 동안. 뭐 최초 금리가 현재 4%지 변동은? 이때 보니까 인플레 발생 즉시 바로 똑같은 금액이 금리수에 반영한다 하자고. 그럼 결국 뭐 있습니까? 1년 지나면 총이 얼마 되게 16% 될 거 아니에요. 이자가. 그럼 결국은 돈을 빌려간 사람은 뭐 있습니까? 미래에 있는 상황을 예측 못하지. 그만큼 위험성이 크단 말이야. 이런 위험성이 크다 보니까 은행들은 미리 약정해. 아무리 중간에 1년 더 인플레 등이 발생해도 나는 여기다 최대 3% 이상 올리지 않게 약정한다고. 그래서 상환이란 말이 원래 정확한 말 이게 예, 거기 있는 말투는 뭐 있습니까? 예, 금리 상환. 이게 금리 상환이거든요. 이걸 다른 말로 이 인터레스, 금리 캡. 맞습니까? 모자? 아이고. 하여튼 금리에 모자 씌운다는 거야. 이 말은 절대 아무리 인플레이 등이 올라가도 난 3% 이상 올리지 않겠다 하면 그다음부터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차이차 그만큼 이런 이자에 대한 위험을 완화시킬 목적이라고. 그럼 결국은 차이자 그만큼 금리에 대한 위험을 완화시켜준다. 이 말은 그거 반대, 거꾸로 은행들은 뭐 있으면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리 상환이 그 말입니다. 일정한 금액 이상 올리지 못하게 만든다. 이 금리 상환이에요. 그런 개념 아시라고. 자, 일단 그 정도 내용을 좀 정리하시고요. 자, 나머지 32 넘어가고 33번도 넘어갈 겁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거 남았어. 뭐 남았는가 하면요. 14번 문제. 잠시, 여기서 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넘어갑니다. 이 질문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대출 가능 금액이 있죠? 대출 가능 금액을 풀어야 하는데, 자, 이건 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예, 그래 보시고 좀 쉬었다가 다시, 예, 그 뒤에 저당 이동할게요.